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성남중원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중원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님,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건강보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익과 지출이 안정돼야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봤을 때 건강보험법에서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12.1%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재부 차관도 잘 새겨 들으세요. 건보 재정에 대한 지원이 과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36%, 일본도 28%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정부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건강보험법이 정한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절차를 통해서 적절한 법이 정한 기준과 함께 적절한 수준을 지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이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 사회 연대 그리고 국가의 국민 건강권 보장 원칙에 따라서 가계, 기업, 정부 등 세 주체가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부족한 지원액에 대한 증액안이 제기된 만큼 추경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과잉 진료 그리고 과잉 의료 등을 막고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씨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아산병원에 입원하더니 11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특검 회피용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대표적인 상급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다면 중증 급성기 환자여야 될 텐데 차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의료인들이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신질환의 특성상 본인이 극단적인 증상 등을 호소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여 입원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에서 중증 우울증 환자를 그렇다면 이렇게 퇴원시킨다는 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를 감안하면 사실상 어렵다. 또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퇴원 모습을 보면서 특검 회피용 쇼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영상 화면을 좀 봐주시죠. 김건희 씨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장면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이 사실 이해가 안 됐지만 걸어다닐 기력이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봐주시죠. 차에 타는 영상을 보니까 차 문 뒤쪽에 도착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순식간에 차에 탑니다. 휠체어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휠체어에 다리가 걸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힘차게 발을 딛고 잘 탑니다. 저 모습을 보고 누가 중증 환자라고 하겠습니까? 휠체어는 저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타고 왔는데요.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아프다며 휠체어를 탄 채 수사를 받으러 가는 그 기업인들,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비난하고 계십니까? 김건희 씨는 휠체어 연기에 실패한 명백한 나이롱 환자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김건희 씨가 진짜 휠체어를 탈 정도의 중증 질환자인데 나이롱 환자가 아닌지 중증 환자인지 저 영상을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발이 보이실 텐데 후다닥 하고 걸린 휠체어를 치고 후다닥 탑니다.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롱 환자인지 중증 질환자인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청구 들어오면 부당한 측면이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중증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관님.
그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경제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경제 회복에 총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부도 보험정책 사업 관리를 위해서 쿠폰 지급, 소비 쿠폰 지급 상담 인력 그리고 서버 증설,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전국을 다녀보니까 우리 상인들께서 지역화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직접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오히려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만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소비 쿠폰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비 쿠폰이 소비 증대 효과가 낮다고 말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목소리에 대한 경청을 안 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에 빠진 경제에 응급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 쿠폰,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지부 차관님도 그렇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행 업무 차질 없도록 원활하게 지원 잘 하실 겁니까? 원활하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차관님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복지부 오늘 장관님한테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못 오셔서 우리 차관님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어찌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이념도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은 공공의료 지원에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익을 포기한 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 공공병원들이 실제로 정상적인 운영이 회복되지 못한 채 이제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받고 다시 일반 환자를 받는데 전문가들이 회복이 되는데 4년 이상 걸린다. 5년 가까이 걸린다. 이런 보고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지방 의료원들 임금체불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이분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다니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인데도 정부 추경안에는 공공병원 회복 지원을 위한 증액안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증액안을 제기했는데 공공의료 강화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을 지키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증액안이 예결위에서도 꼭 이 증액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네, 기재부 차관께서도 이 상황 잘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이미 본 예산에서 증액을 많이 했고요.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필요한지 여부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의료 대란으로 무너진 의료 체계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년 6개월이 넘었죠. 얼마나 고통 속에 정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경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공의 복귀가 여전히 아직은 원활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 현장에는 한 사람의 의사 인력으로 그동안 역할했던 전공의가 이제는 술기 훈련 중심으로 역할을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다른 진료 지원 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의료 인력 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업무 지원 인력,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네, 전체 의료 인력 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또 보고도 다음에 다시 또 해주시고요. 예. 또한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고 2차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야간 전담 업무 등을 맡는 추가 간호사 인력이 있는데 이 지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 소재 의료기관은 뭐 인력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추가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복지부가 취약계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부터 사회 진출을 할 때 초기 자금으로 아동이 일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을 주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 아동이 적립금 일을 못 내면 또 후원금을 조직해서 또 후원금도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산이냐면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대학 등록금, 주거비, 의료비, 취업 준비에 쓸 수 있는 생명 같은 돈입니다. 사회에 발을 딛고 자립할 수 있게 정부가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기사를 좀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아산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오산시, 그리고 안동시, 화순군, 제주시, 해남군 등 수많은 지자체들이 이 가입 대상이 이제 확대됐다고 그래서 어서 가입해라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문제가 이번 추경에서 복지부가 이 사업을 300억 삭감해서 제출했어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깎았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지방에 있는 차상위 계층 아동과 기초수급 가구 아동 걸 줄인 겁니다. 자, 지방에 있는 아동이 덜 힘듭니까, 차관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걸 민생 추경이라고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거꾸로 가는 민생 추경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복지 예산 확대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데 이게 불용액 때문에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민생 추경에서 이 삭감안으로 가져온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치 새 정부에서 잘못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동 복지는 명백히 정부가 책임져야 될 공공 영역이에요. 취약계층 아동이 어려워서 그 공공 영역을 이렇게 확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맞게 이게 잘 확대된 것이 잘 정착하도록 이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의무였는데 몇 년 동안 그걸 하지 않았어요. 대상 아동 확대에 맞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공공 영역을 이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 그리고 사업비 확대하시고 아동을 대신해서 적립금을 마련하는 후원처를 발굴했어야 됩니다. 차관님, 네. 이 대상 아동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 증원과 운영비는 논의를 했습니까? 네,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대상 아동이 27만 명인데 이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두면은 아동 적립금 일이 저절로 후원금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후원금 조직하려면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몇 년 동안 손을 놓았고 이제서 뭐 내년에 뭐 인력 증원을 좀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제 와서 올해 이게 불용되게 생겼습니다. 그 준비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차관님, 우리 사회는 이미 빈부격차가 너무나 크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빈곤의 대물림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희망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집행 실적과 숫자로 아이들이 만들어갈 그 미래 징검다리 이 돌을 치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망칠 뻔했던 디딤 씨앗 통장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차관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어려운 때일수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 감회관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그 확대 시행이 되면서 작년 그 취약계층의 사업 참여가 조정하고 또 그런 집행률을 고려한 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잘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련되어지는 그 18세 이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이 아동 분담금 일을 못 내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처 조직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야 의원님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마련했으면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쓰여지도록 아동 그
권리 보장원이 인력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다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도 발벗고 나서줘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 예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여지도록 책임감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